오늘날 세계를 움직이는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은 바로 기업가이다. 많은 위기와 불확실한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어가는 바탕에는 기업이 있다. 미래에 대한 통찰력, 새로운 것에 과감하게 도전하는 열정,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정신으로 대한민국 경제의 근간이 되고 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그 기업들을 이끄는 기업가 정신이 있다. 김영세의 기업가 정신 콘서트는 수많은 위기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도전을 멈추지 않은 살아있는 기업인들의 이야기가 있다.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도약을 위해 뚜렷한 목표와 소신으로 새로운 가치 창조를 이루어내려고 노력하는 기업가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기업인들의 공감과 소통의 자리, 김영세의 기업가 정신 콘서트에서 그 해답을 찾아본다. 안녕하십니까, 김영세입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변환의 순간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 대목에서 우리나라를 더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나라를 더 살기 좋은 나라로 하려면 돈을 많이 벌어야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네. 민생을 일으킬 수 있는 방법은 경제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경제를 만들어내는 분들은 기업가들입니다. 기업가 정신이 정확하면 기업가들이 100만 불 벌 거를 1000만 불 벌 수 있고 1억 불 벌 수 있습니다. 그거 다 합친 게 국가 경쟁력이고, 많이 벌어야 많이 쓰고, 많이 벌어야 살기 좋은 나라 만들죠. 민생을 만들죠. 지금 그 커다란 과제 속에서 저희가 지금 방송을 통해서 약 2년간 열심히 노력해 오는 대목은 뭔가 하면은, 기업가의 정신을 이해하면은 기업의 성공률이 높아진다, 이런 명확한 사실을 여러 기업 참여하시는 분들한테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저희의 미션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저 개인적으로도 저한테 책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기업이 잘 되려면은 기업가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의해서 기업의 성패가 갈리죠. 물론 기업이라고 하면은 수십 명, 수천 명, 수만 명의 종업원들이 같이 일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누군가가 거기에 중심에 있고 누군가가 창업을 합니다. 창업할 때 그 마음이 기업가 정신입니다. 그죠? 창업할 때 뭔가 확 끌어오르는 마음이 기업가 정신입니다. 수십 년 열심히 일하시다 보면은 살짝 잊어버리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임을 통해서 다시 그걸 리마인드하고, 내가 그때 30년 전에 또는 10년 전에 창업했을 때 내 마음은 그건 아니었어 라는 걸 깨달아야 합니다. 눈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걸 하다 보면 원래 왜 창업을 했는가를 잊어버릴 수가 있죠. 그래서 기업가 정신은 반드시 명확하게 인식해야 되고, 스스로 항상 넘버 원 프라이어리티, 기업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핵심으로 유지를 해야만 그 결과가 브랜드가 되고, 그 결과가 소비자들한테 사랑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가 정신이 무슨 철학적인 이야기가 아니다. 기업가 정신이야말로 기업 성패, 기업을 성공시킬 수 있는 대단한 무기고 비결이다. 기업가 정신이 정확하면 돈을 많이 번다. 돈 많이 버는 기업가들이 있으면 그 나라는 대단하게 행복한 나라가 될 수 있다. Very simple. 아주 심플한 이론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기업가 정신의 기본은 창조의 본능이다. 왠지 모르게 자기는 스스로 뭔가를 창조하고 싶은 우러나오는 마음이다.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기업을 하는 게 아니다.
우리나라의 60년, 70년간의 역사와는 다르다. 앞으로의 우리가 기업을 만들기 위한 우리 모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먹고 사는 것 때문에 하는 거라는 생각이 이제는 없다라는 거죠. 60년 전, 70년 전에는 진짜 우리나라 전쟁 후에 맨 땅에 헤딩하고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부터 유를 창조하느라고 엄청난 고생을 하신 선대 기업인들이 굉장히 많죠. 아쉬운 거는 그분들을 존경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우리나라 국민 중에는 많지 않죠. 이미 잊혀진 이름들이라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그분들이 그동안에 해왔던 엄청난 일들이 있지만 그들의 기업가 정신의 뿌리는 빈곤한 환경에서부터 겨우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데 핵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고 앞으로 50년, 100년 동안은 새로운 기업가 정신으로 누군가는 그거를 뛰어넘는 생각에서 기업을 창조해야 된다. 내가 먹고 싶어서 기업하는 게 아니라 남한테 주고 싶어서 기업한다. 쉐어리즘. 요즘 디지털과 쉐어리즘이 만나가지고 세상이 급속도로 바뀌고 경제가 엄청나게 팽창하고 있습니다. 산업시대에서는 상상도 못하던 디지털 시대에 오다 보니까 남한테 주는 사람이 이기는 이런 세상이 됐어요. 그걸 쉐어링 이코노미라고 하죠. 공유경제라고 하죠. 쉐어리즘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쉐어리즘은 어떻게 보면 인문학적인 이야기 같지만 디지털이라는 기술적인, 공학적인 테크놀로지와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기술이 모든 정보와 모든 밸류, 가치를 급속도로 수많은 사람 전 세계 70억 인구한테 뿌려주기 때문에 경제가 생기는 겁니다. 우리나라 내부의 스케일만 가지고는 창업이든 중소기업이든 대기업이든 지금 현재 코리아보다 더 나은 경제적인 힘이 있는 나라로 만드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죠. 게임이 안 되죠. 그 대목에서 우리는 생각을 바꿔야 되고 쉐어리즘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이 공유경제와 기술의 변화를 느낄 수 있는, 그리고 기업을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위해서 한다는 그 깊은 마인드를 가진 기업가들을 탄생시키고 그 기업가들을 존경하는 국민들이 많아지고 우리나라 국민들의 정서와 문화가 기업가 정신을 가진 이러한 위대한 사람들에 대한 존경심과 사랑을 베풀 수 있는 나라가 되지 않으면 경제 혁신은 없다. 그러니까 경제의 딜레마에서 나오려면은 기업가 정신을 홍보하고 전 국민들한테 알리고, 그래서 어린애들부터 사업하시는 여러분들까지 굉장히 인커리지 되는 긍정의 힘과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이러한 컬처, 이러한 문화가 우리나라에 팽배하게 자리 잡게 하기 위한 것이 우리 프로그램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 분을 모셨습니다. 오늘 두 분을 합쳐서 이렇게 보니까 연륜이 한 100년 가까이 되더라고요. 오늘 제가 초대한 두 분의 강사, CEO분들. 우선 덕화 후드의 장석준 회장님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힘찬 박수로 좀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장 회장님. 들어보니까는 지금 저 창업을 꽤 늦게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창업 이전에 어떤 일을 하셨는지 좀 설명해 주세요.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첫 직장은 대한수산이라고 연안수산물을 네. 가공하는 회사였습니다. 예. 거기서 한 3년 있다가 네. 이제 원약물 가공하는 회사로 네. 위에 보면 픽업 돼가지고 네. 3년 만에 과장 달고 예. 옮겼어요. 3년 동안? 네. 그 첫 직장이었군요. 네, 첫 직장이 3년. 그러셨네. 그 두 번째 직장에서 약 15년 네. 근무를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거의 20년 만에 이제 새로운 창업을 하시게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이따가 또 듣겠지만은 그 직장 생활하실 때하고 자기 회사를 운영하실 때하고 둘 중에 뭐가 더 신났었고 재밌었는지 궁금합니다. 신나기보다는 저 같은 경우는 우선 책임감이 제일 크죠. 네. 우선 제가 처음 창업할 때는 종업원이 22여 명이었는데 제일 많을 때는 120명
가지입니다. 예. 지금은 또 조금 회사가 침체기에 있어가지고 네. 약 한 60명 정도. 네. 이러니까 같이 먹고 산다는 게 네. 그게 제일 큰 힘인 것 같아요. 네. 예. 네. 그리고 지금 제가 창업하고 난 뒤 24년째지만은 아직까지 노사 분결하고는 겪어보지를 못했습니다. 아, 네. 뭐 그건 물론 우리 일하시는 분들이 저를 믿고 네. 또 따라주고 하니까 그렇게 지내왔겠습니다만 그간에 어려운 점도 많았고 네. 또 그 사이에 제가 그 하나 일하시는 분들 저희 직원들한테 얘기하는 거는 얘기하고 제가 해야 될 의무는 월급 날짜만큼은 급료만큼은 제 날짜에 지불하자. 네. 그게 지금 24년 지나오면서 한 번도 그 날짜를 네. 어겨본 적이 없습니다. 아유, 정말 훌륭하십니다. 예, 그게 아마 서로 간의 믿음이 네. 작용하지 네. 않았나 이렇게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좀 더 이제 설명을 좀 드릴 수 있는 방법은 저희가 준비한 이제 영상을 한번 다 같이 보시도록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면 일단 영상을 좀 보여주시고 강연을 준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여주시죠. 명란 한 가지 품목으로 국내뿐 아니라 세계에서 인정받는 주식회사 덕화푸드. 명란의 본 고장 일본보다 더 좋은 품질의 명란을 만들자는 목표로 전 직원이 하나 되어 40년간 한 길을 걸어온 뚝심 있는 기업입니다. 국내보다는 일본에서 먼저 인정받으며 명란 단일 품목으로 2001년 300만 불 수출의 탑, 2004년 1000만 불 수출의 탑을 수상, 2017년 은탑산업 훈장을 수상한 내실있고 건실한 기업입니다. 그 중심에는 가장 자신 있는 한 분야만 집중하며 수산제조 분야 국내 유일의 명장이 된 장석준 회장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산제조 대한민국 명장 장석준입니다. 사실 명장은 동일 직종에서 15년 이상 근무하면서 그 분야의 최고의 숙련 기술을 가진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자기가 좋아하는 그런 기술, 자기가 개발하고 싶은 그런 기술들을 개발하셔가지고 아마 여러분들도 대한민국 명장에 선정될 수 있는 게 여러분들의 기업가 정신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고춧가루와 청주로 비린맛을 없애고 염도를 낮춰 일본은 물론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기까지 노력한 집념과 열정. 덕화푸드의 원천은 바로 정직이라고 말하는 장석준 회장의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수산 제조 부문의 대한민국 명장 장석준입니다. 현재는 명란 전문기업 덕화푸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산대학 제조학과를 졸업하고 처음 직장에 들어간 곳은 대한수산이라고 상당히 오래된 회사입니다. 1942년도 설립된 회사였는데 연안수산물을 가공하는 회사였습니다. 거기서 3년을 이 회사에서 제가 근무하면서
저는 어떤 생선이든지 저한테 맡겨주면 누구 앞에서라도 자신 있게 선보일 만큼, 시범을 보일 만큼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 덕분인지 3년 만에 또 조금 큰 회사로 직책은 과장을 받고 옮겨갔습니다. 이 회사는 명태를 가공해서 명태포는 떠가지고 미국으로 수출하고 명란은 가공해서 일본으로 수출하는 회사였습니다. 제가 15년간 근무하던 회사를 그만두고 아까 2년 쉬다가 창업을 했습니다만, 제가 창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아이템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수산물을 가공을 했으니까 그 중에 지금 원양 수산물을 가공하던 명태나 대구나 가자미는 이미 가공 사업은 인건비가 산 중국 쪽으로 다 건너가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이 명란 한번 가공해 봐야 되겠다. 이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 우리나라에도 젓갈이라면 제일 먼저 저한테 얘기하는 게 그거 젓갈 잡고 비린내 나고 그 다음에 좀 비위생적으로 만드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음식도 누가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 맛과 품질은 천장지차다. 많은 차이가 있다. 나도 이 세 가지 불신을 없앤다면은 충분하게 우리나라에도 생산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우선 제일 먼저 젓갈의 염도가 12% 정도 됩니다. 점도를 4%대로 한번 낮춰보자. 혹시 여러분들 우리나라 성인 기준 1일 소금 권장량이 몇 g인지 아십니까? 5g입니다. 이래서 제가 4%를 처음 만들어 보자고 했던 것은 제가 만든 명란 100g을 먹어도 하루에 100g을 먹어도 그 성인 기준량 이하로 한번 해보자. 이래서 짭지 않는 명란을 만들어 보자. 두 번째 제가 했던 것은 청주가 비린내를 없앤다는 얘기는 어렸을 때부터 들었습니다. 그러면 청주에 대한 조미료를 넣어가지고 청주를 조미료를 해서 맛을 내면 비린내가 없어지지 않겠느냐. 이래서 청주를 사용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한 게 비위생적이라는 겁니다. 근데 저는 명태를 가공하고 또 명란을 미국 쪽에 명태를 수출하고 일본 쪽에 명란을 수출하면서 이미 위생적인 관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몸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그 전까지 명란을 가공하면 땅바닥에 놔놓고 하던 걸 자동으로 돌아가는 조미통도 개발하고, 여러분들 회전초밥 아시죠? 회전초밥의 힌트를 얻어가지고 그 제품들이 그냥 접시에 돌아갈 수 있도록 자동 콤비아도 만들어서 이 정도 깨끗하게 한번 만들어보자. 이래서 제가 했던 게 4%대 염도로 5도씨에서 3일간 저온 숙성하는 방법. 그래서 453 공법이라고 제가 명칭을 붙였습니다만 국내 최초로 개발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이름 명칭도 청주로 빚어낸 저염명란이라는 제 브랜드도 새로 만들고, 이렇게 막상 해도 제일 문제는 저온으로 만들고 또 거기다가 국민 건강을 한다고 보존료도 안 넣고 이렇게 제품을 만들어 놓으니까 당장 판로에 문제가 있어요. 유통기간이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제 명란을 드셔봤던 분들은 그 맛은 있는데 그 젓갈은 아니다 그 얘기예요. 젓갈에 익숙해 있는데 현대식으로 바꿔버리니까 또 그런 거부감은, 이래서 이것도 안 되겠다. 그래서 일본
수출을 해야 되겠다. 이라고 제가 한국에서 난 조미료만으로 만든 제품을 들고 옛날에 알고 지내던 일본 쪽 바이야들, 친구들을 찾아다니면서 시식도 시키고 또 그분들을 우리 공장을 초청해서 제조 공정도 보여주고 위에 보면 사정반, 애원반으로 조금씩 일본 쪽으로 수출을 했습니다. 근데 그 제품들이 일본 쪽으로 나가면서 조금 알려졌던지 2001년도에 제가 만든 제품을 전량 수입해 가겠다고 하는 수입업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 300만 불, 2001년도에 300만 불, 2002년도에 500만 불, 그리고 2004년도에는 1000만 불 수출 탑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는 또 저희들 제품이 맛이 있다 이래가지고 일본에서 제일 큰 유통점인 세븐아이 홀딩스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 제품이 그 일본의 여러 회사를 제치고 PB 상품으로 단독 입점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래가지고 2013년까지 일본 쪽에 약 한 월간 한 1600만 불까지 수출을 했습니다. 기술은 국력이란 말이 있죠. 1953년도에 처음 국제기능올림픽 대회가 열렸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1966년도에 처음 출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1986년도에 부산에서 기능올림픽이 열렸습니다. 아마 그걸 계기로 해서 우리나라에도 그 대한민국 명장제도가 생긴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명장제도는 조금 전에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동일 분야에서 15년 이상 근무를 하고 그 분야에서 최고 숙련 기술을 가진 자 또는 숙련 기술을 전수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2011년도에 대한민국 명장에 되었는데 아마 그 당시 제가 모든 서류를 내면서 했던 게 명란 가공 기술 개발, 그 다음에 명란에 관련된 품질 개선, 명란에 관한 기술 특허, 그 다음에 명란을 가공하면서 고용 효과, 수출 실적, 제가 그 자랑스러운 군민상, 자랑스러운 시민상을 받았는데 아마 그 봉사 실적까지 같이 넣어가지고 심사원들이 아마 명장 선정에까지 마지막까지 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경영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 자기만의 독특한 기술로 한우물을 팔았고 저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 창업을 하고 2년째 되는 해에 본래 저는 수산물 가공 사업이 제 전공인데 조금 외길을 걷다가 외길 가는 게 생선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했다가 이게 한번 잘못되니까 완전히 수렁에 빠지는 겁니다. 그저 그러다 나오니까 이미 회사는 부도 직전까지 가가 있었습니다. 자기 전공이 아닌 분야에 섣불리 뛰어들면 그 옆에는 사기꾼들이 그냥 덕실거립니다. 한번 빠져들면 그냥 거기 완전 밑값이잖아요. 이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면 저도 느끼고 있는 것은 내 한 분야에만 묵묵히 또박또박 스텝 바이 스텝이라 그러죠. 충실하게 해나가자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너로서 최선을 다하자. 저희 회사 담벼락에는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즐겁게 출근하여 열심히 일하고 행복하게 퇴근하자. 이렇게 담벼락에 문구가 있는데 이 문구는 제가 생각할 때는 서로 간의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로 간에 믿어야 모든 게 순조롭게 들어가지
어느 누가 내 욕심을 챙긴다 하면 그 회사는 조금 그하잖아요.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특이한 게 있습니다. 혈연, 지연, 학연입니다. 이 세 가지를 이용을 하십시오. 이용하는 게 딴 게 아니고 우리가 흔히들 하는 말, 외국에서는 없는 말입니다. 우리나라만 독특하게 있는 말이 우리가 남이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건 아마 우리나라만, 요거는 끈끈한 그 정을 의미합니다. 내가 전공을 했든 내가 전공을 하지 않았든 내 뒤에는 든든한 그런 멘토를 두고 있을 때 내 자신이 든든해집니다. 꼭 이 부분에 명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지막 맺는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어릴 때 우리 엄마가 제보고 얘기했던 게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애해라. 우애를 가져라. 그 다음에 양보해라. 그래서 저는 우애라는 것은 제가 7남매 맞이가 되다 보니까 형제 간에 우애 있게 지내라. 이런 말씀인 줄 알았는데 막상 사회에 나가 지내보니까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상대가 손을 내밀다 가는 게 그게 의외 보면 철칙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양보는 사실 그냥 내가 이야기할 때 무조건 네가 남하고 싸우지 말고 네가 지면 싸움이 되지 않지 않느냐 이래서 양보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give and take 내가 먼저 주어야 상대방이 내한테 준다 하는 이것도 역시 철칙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우리 직원들한테 항상 강조하는 말이 있습니다. 신용은 거울이다. 거울이 한번 깨어지면 설모가 없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신용도 한번 깨어지면 다시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애도 하고 양보도 하고 신용도 갖고 신의도 지키면서 회사 생활 튼튼하게 꾸려나가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두서없이 드린 말씀에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행복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두 번째 연사로 우리 강림 CSP의 임수복 회장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힘찬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반갑습니다, 네. 회장님. 특히 좀 관심을 가졌던 부분이 예. 제가 알기에 우리 회장님은 처음에는 강철 철 관련 예. 이런 인더스트리 산업적인 이런 사업을 하셨고 그 이후에 최근에는 1년 정도 전부터는 또 다른 오르가닉 푸드 쪽을 또 다시 시작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 많은 첫 번째 사업에서 어떻게 전혀 다른 강철과 푸드는 되게 상반되는 것 같은데 관련성이 있나요? 어떤 뜻에서 새로 그런 네, 출범을 없습니다. 하셨는지. 네네. 처음에 애초에 저희들 강림이라고 하는 상호를 만들 때 네. 강자는 철강 강자고 림은 숲을 림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주위 분들이 예. 이 상호가 안 맞는 거 아니냐. 네. 어째 철강하고 네. 이렇게 네. 숲이 같을 수가 있느냐, 네. 될 수 있느냐. 네. 근데 그 당시에 제 한 달 월급을 가지고 네. 이름을 지었는데 얼마입니까, 그게? 그때 한 5만 원 정도 됐죠. 너무 싸게 쓰셨네. 하여튼 좋은 이름을 15만 원에 건지셨습니다. 그래서 네. 그 지원분한테 새로 가서 이런 이야기가 들리는데 제가 참 물었어요. 네. 물으니까 하시는 말씀이 그건 아직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고 네. 앞으로 틀림없이 이 철이 숲을 이룰 것이다. 아. 그러니까 이 상호에 대해서는 일절 앞으로 네. 안 좋다 하는 생각은 끊고 일만 열심히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 운명적으로 강에서 림으로 네, 이제 바뀌셨는데
요즘에 보니까 브랜드가 상당히 많이 눈에 띄던데요. 예, 예. 올가 림이라고 나오죠. 예, 예. 그래서 그 새로운 브랜드에 대한 또 재미난 스토리가 있습니까? 올가닉에다가 혹시 회장님의 성자 임 회장님의 림을 플러스해서 이렇게 맞추신 것 같기도 하고요. 아닙니다. 저희들 처음에는 림팜이라고 이제 브랜드를 네. 만들었어요. 네. 예, 이제 제가 농장을 경영하고 있기 네. 때문에 이제 제가 운영하는 네. 농장이다 이렇게 해서 림팜이라고 했는데 서울에 가서 이제 전문가들이 이제 들어보시더니만 네. 이게 이제 앞으로 기업이 커야 되니까 네. 농산물만 판매해야 될 회사가 아니다. 네. 앞으로 이제 이 유기농 원료를 가지고 아주 다양하게 네. 화장품까지 우리가 만들어야 맞습니다. 되기 때문에 네. 네. 림팜보다도 네. 네. 올가 림으로 아주 또 그런 좋은 스토리가 있습니다. 예. 하여튼 철강 산업에서 올가닉 상품으로 예. 변신했다는 거죠. 제가 보기에 가장 큰 변화는 B2B에서 B2C로 옮겼다신 거 아니에요, 사업의 모델을? 그게 이렇게 순환이 잘 되던가요? 아니면 그 당시에 새로운 사업을 하시면서 새로운 인재 영입이라든지 이런 게 꼭 필요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만들으셨는지요? 이제 제가 유기농 브랜드를 지금 시작하게 된 동기는 네. 앞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이 폐암을 알았잖아요. 네. 저는 일본에서 폐암 수술을 받고 네. 화학 치료를 그만두고 그냥 돌아와서 종양 수술만 이제 하고 회복은 사실 유기농산물만 먹고 회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 그 유기농에 대한 여러 가지 진실을 제가 많은 지식을 얻었습니다. 네. 그래서 얻으면서 이거 정말 값도 그렇게 비싸지도 않고 이걸 국민들에게 공급하면 정말 네. 이 가격도 저렴하게 먹는 음식물로서 국민들이 뭔가 행복을 좀 챙길 수 있지 않겠나. 네. 이렇게 해서 이게 한 거지. 이거는 사실 제 사명감으로 시작을 한 거예요. 네. 너무 훌륭합니다. 이게 바로 기업가 정신입니다. 우리 회장님, 1차적으로는 사업 성공을 전혀 다른 분야에 하셨는데 본인의 투병 체험을 통해서 발견한 그 솔루션을 혼자만 알기에는 너무나 대단한 거고 아까운 것이다. 국민들을 위해서 사업을 하나 또 만들어내셨던 이런 이야기를 듣고 저도 상당히 감동받았습니다. 아이템이 무엇이든지 간에 기업인들 중에는 그렇게 동기부여가 사실상 남들을 위하는 창조의 마인드에서부터 나오는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우리 회장님의 이 강연을 이제 들을 겁니다. 우선 영상으로 여러분한테 좀 소개드리고 그 다음에 강연을 들으시겠습니다. 영상 부탁드릴게요. 대량 거래를 통한 가격 경쟁력 확보로 고객사들에게 품질 좋고 저렴한 자재를 공급하며 무게목 강간 최대 공급업체로 자리 잡은 강림 CSP. 작은 하차장 없이 1976년 신혼집 골방에서 강림 파이프 창업 후 불모지나 다름없던 철강 산업에서 동양 최대의 하차장 건설까지 철강 산업의 한 획을 긋고 있는 든든한 기업입니다. (40년) 외길을 걸어오면서 앞만 보고 달린 임수복 회장은
기업 존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고객 만족과 직원들의 안전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기업가는 정직하고 성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회사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항상 우리 종업원들의 위치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종업원들의 건강을 항상 중시해 왔고, 종업원들이 먹는 음식은 제가 아주 돈을 아껴보지를 않았습니다. 그 종업원이 건강해야 회사도 건강해지다 하는 그런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또 기업을 운영하면서 사회에 환원해서 이 사회가 건강해지고 밝은 사회가 될 수 있도록 기업가는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암으로 생사의 위기를 이겨내며 돈보다 중요한 삶의 가치를 얻고 국민 건강과 농민의 소득 증대를 위해 제2의 삶을 시작하고 있는 임수복 회장. 농민들과 융합하고 소통하며 유기농을 기반으로 한 농장 운영으로 신지식인 농업인으로 선정된 그의 특별한 삶의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식회사 강림 CSP 대표이사 임수복입니다. 강림 CSP는 무개목 강간 국내 물류 사업을 저희들이 지금까지 선도적으로 운영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는 우리나라 산업 태동기인 1976년도에 설립을 했습니다. 그때 저희들 처음에 사업 시작할 때는 정주영 회장께서 영국에 가서 그 500원짜리 동전 하나 가지고 아무 설비도 없고 도구도 없는 상태에서 조선 수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당시 조선소에 가보면 정말 또 전쟁터 같은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선박용 선박 제조에 들어가는 그 파이프는 거의 대부분 다 외국에서 수입을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 수입을 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이 자재 창고도 별로 없었고 야대에 전부 다 이렇게 쌓아놓고 사용했는데, 더 중요한 것은 국내에서 생산이 안 됐기 때문에 공기에 맞추다 보다 혹시 모자라면 공기에 차질이 되기 때문에 설계로부터 한 20% 정도 더 많은 양을 발주해서 갖다 놓고 사용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쓰다 보니까 또 잘 썼을 때는 잉여자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잉여자재는 사용하다 보니까 이제 비가 오면 또 녹이 슬고, 녹이 슬면은 자진적으로 고철이 돼서 마지막에는 고철로 처리하기 때문에 기업으로 봐서는 손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그때 그 회사 출입을 하면서 야, 이런 것 같으면 선진화된 일본에서는 어떨까 제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지인으로부터 제가 지인한테 부탁을 드려가지고 일본에 있는 도요타 자동차, 그 다음에 미쯔이 조선소 두 군데 한번 견학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본에 가서 그 두 회사 견학을 했습니다. 그런데 입구에 들어갈 때부터 제조 공장까지 가는 과정에 있어서 전혀 자재라고는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실무자한테 제가 물었습니다. 자재를 어떻게 공급받느냐고. 그거는 외부에 있는 협력 회사로부터 항상 필요한 양, 필요한 시기에 적소에 공급을 받는다, 이런 대답을 들었습니다. 그게 저하고 참 운명이 됐던, 그게 Just in Time, 지터 시스템이었습니다. 일본에서는 그렇게 자재 관리와 공급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다짐을 했습니다. 이게 정말 앞으로 내가 살아가면서 해야 될 일이다. 국내로 돌아가면은 반드시 이걸 한번 성공시켜 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다짐을 속으로 하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중소형 조선소 중에 제가 거래하는 거래처가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영도에 있는 대한조선공사라고, 지금 이제 한진중공업 그 전신입니다. 거기에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담당자한테
이제 제가 지태에 대한 쭉 설명을 드리고 정말 여기는 중소형 조선을 만들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한번 저희들이 해볼 수 있다. 근데 그분도 들어보시더니만은 정말 그 내용적으로는 정말 훌륭한 건데 저보고 자꾸 무섭디다. 자신이 있느냐고. 제가 만약에 이제 일을 잘 못하면은 실무자도 그렇고 조선소가 이제 공기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큰 문제로 이제 번질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를 믿어달라고 제가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제가 답을 하고 이제 이 지트 시스템을 한번 해보기로 서로 합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 하고 보니까 정말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한 23% 정도의 자재가 절감이 된 거죠. 저도 놀랐고 본인도 너무 정말 놀래가지고 이분들한테 굉장히 칭찬을 받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에서 정말 제가 앞으로 참 이런 일을 하면 이게 우리가 물류 사업이라는 게 결국 서비스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기업에 만족감을 주고 그 대신에 저희들은 일거리를 찾고 이게 이제 서비스 산업인데 저는 거기에서 답을 찾았고 앞으로 이걸 정말 일본에서 생각했던 것처럼 한국에서도 이 일을 계속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지터 시스템이 우리 주식회사 강림 CSP가 지금까지 클 수 있었던 그런 원동력이 되지 않느냐, 또 동기가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지금 해보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제 개인적으로 시련이 왔습니다. 2004년 4월경에 검진을 받아보니까 이 오른쪽 폐에 1.5cm 종양이 생긴 걸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조직 검사를 해보니까 폐암 초기로 이렇게 판명이 됐습니다. 정말 앞이 캄캄했습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은 이걸 수술을 하고 항암 치료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군대에 있을 때 제가 위생병 시절을 보냈고 또 이제 제가 그 당시에 밀양과 하동에 유기농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유기농산물을 재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방사선 치료에 대한 그런 아주 역효과, 그 피해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이 상하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피하고 의사 선생님한테 내가 물었습니다. 이 방사선 치료를 꼭 받아야 됩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하시는 말씀이 그게 뭐 부작용도 상당히 많이 나오지만은 지금 현재로서는 치료 방법이 그것밖에 없다.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호히 방사선 치료는 제가 앞으로 받지 않겠습니다. 그 대신에 제가 한국으로 돌아가서 제가 유기농산물로 제가 극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드리고 나왔습니다. 그때 의사 선생님 말씀이 제가 생존율은 50%에서 한 60%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돌아올 때 일본의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앞으로 그렇게 방사선 치료를 받지 않고 유기농산물을 먹을 때는 거기에 대한 주의사항을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 듣고 이제 시행하면서 이젠 정말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그때부터 열심히 투병 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면 제가 항암 치료를 받지도 않고 이렇게 지금 건강하게 살아서 지금 오늘 여러분들한테도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그것은 단지 유기농 식단입니다. 유기농산물을 저는 먹고 하여튼 회복됐습니다. 지금 현재 11년째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유기농산물을 가지고 먹으면서 치료를 해 나오면서 그때 저도 행운이죠. 정말 결정적인 도움을 받은 게 이 들깨입니다. 이 들깨가 오메가3가 많이 들어있는 거는 여러분들 아시죠? 그래서 그 들깨 속에 있는 그 기름, 오메가3를 먹고 정말 폐암을 치료하는데 정말 결정적인 그런 도움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물론 철강 사업을 41년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은 정말 이 좋은 거 정말 오메가3에 대한 은혜를 갚을 값이라도 한번 이걸 공장을 만들어 가지고 한번
우리 조업원들부터 또 주위에 아시는 분들부터 또 여러분들한테 한번 공급을 해서 뭐인가 하면 이건 사명감으로 한번 해보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밀양 고향에 이제 그 공장을 지었습니다. 저희들 강림 오가닉에 대해서 또 간단하게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강림 오가닉은 아까 말씀 이 유기농이 기본입니다. 그 기본에다가 화학비료, 농약 이런 걸 자꾸 써가지고 지금 농산물이 건강을 해치는 그런 지금 농산물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근본을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 세운 그런 회사입니다. 유기농은 그 환경과 국민의 건강을 위하고 또 농민들의 소득을 크게 얻을 수 있는 그런 전략적인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 이 유기농, 특히 들깨가 주축이 되겠습니다만은 유기농산물에서 추출한 그런 여러 가지 성분들을 가지고 건강식품 또 이제 여성들 화장품 쪽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부산대학교 산학협동으로 지금 그 분야에도 계속 지금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몇 개월 뒤에는 여러분들한테 좋은 희소식이 나올 걸로 저도 기대를 합니다. 우리가 기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리스크는 사람을 잃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회사 설립 때부터 우리 종업원들한테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학비 전액을 지원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그리고 건강을 위해서 매년 정기 검진비 한 30만 원 정도를 또 지원하고 있고 또 제가 먹는 그 유기농산물을 가지고 우리 회사 구내 식당을 지금 또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에게 제가 약속을 했습니다. 아까도 잠시 소개되었습니다만은 제가 앞으로 여러분들한테 먹는 거는 절대 돈을 아끼지 않겠다. 저도 건강을 겪었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그러지만은 그 대신에 다른 비용을 여러분들이 좀 절감해서 이 회사 운영에 좀 보탬이 되도록 좀 도와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맨손으로 이 강림 CSP를 지금까지 일구어 왔습니다. 그래서 동양도 최대로 큰 물류 창고를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외형이 그렇게 안 됩니다만은 몇 년 전에는 외형 3,000억까지 우리가 실적을 산 그런 기업입니다. 그런 기업의 대표이사고 회장인 제가 요새 유기농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왜 유기농 전도사가 되었냐? 그래서 우리는 정말 고정관념을 깨고 뭐인가 우리가 값싼 일이 유기농산물로서 개인 여러분들의 그 행복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 같으면은 그 길로 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새로운 그 가치를 찾기 위해서 저는 강림 오가닉 이 사업을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급한 일과 그 화려한 일 그리고 중요한 일에 둘러싸여 가지고 요새 어느덧 잊고 있었던 삶의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한 번 더 생각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가는 끝으로 기업가는 지 자신의 건강도 중요합니다만은 정말 종업원들의 건강 철저히 챙겨주셔야 됩니다. 정말 저는 당부하고 싶습니다. 먹는 거 돈 아끼시지 말고 다른 데 경비 좀 절감하시고 종업원들 건강하게 회사 일에 열중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두 분 강연을 어떻게 들으셨나요? 우리 여러분들 재밌었나요? 도움이 많이 됐죠? 저도 오늘 많이 배웠고 우리 특히 조금 아까 강연 중에서 그 건강에 대한 이야기 해주시면서 본인이 이렇게 체험을 다 공개해 주시고 공유해 주신 데 대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또 한 분 회장님께서도 명란에 대해서 저희는 별로 몰랐었는데 이렇게 하나의 아이템을 가지고 이렇게 오랫동안 열정을 가지고
비즈니스 또는 시장을 이렇게 키워가시는다는 점이 대단히 반가웠었고 또 많은 점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근데 두 분의 공통점을 제가 보면은 한 분은 창업을 직장 생활 한 20년 후에 그 세대에서 참 유니크하게 특이하게 창업으로 전환을 하셨고, 한 분은 벌써 40년 전에 창업을 하셨지만 재창업을 벌써 불과 1년 전에 하셨다는 말씀을 들었고, 두 분의 공통점이 아주 늦은 나이에 새로운 사업에 이렇게 투자를 하신 거거든요. 투자, 자기 스스로를 투자한 거죠. 그런 것들이 저는 상당히 매력적으로 보였고요. 앞으로 그러한 또 새로운 미래 방향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두 회장님들. 제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명란이 단순 젓갈, 어느 정도는 지금 젓갈에서는 해결이 됐습니다. 네. 아직까지 10명 중에 9명은 명란 가마, 명란 젓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 젓갈이 아닌 식품 쪽으로. 네. 저는 그 해가 우리 국민 건강에 최대한 이바지하겠다. 그리고 저희 회사도 발전하겠다. 가는 네. 욕심입니다. 네. 그리고 외화 수출을 통해서 외화 획득도 많이 전 세계적으로 일본은 대단한 시장으로 알고 있는데 그 외에도 얼마든지 제가 보기에는 확장시킬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우리 임 회장님은 올가닉 생산품들로 세계 시장을 또 좀 진출하셔야죠.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네. 중국이라는 나라가 이게 이제 세계에서 제일 질 좋은 유기농산물도 거기서 나오고, 네. 제일 낮은 또, 농산물도 거기서 나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철저하게 검증해서 네. 가져와서 외국 수출은 전부 중국으로 가지고 수출 다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국내는 중국보다도 가격이 2배에서 3배 차이가 납니다. 네. 비쌉니다. 네. 근데 제가 전문가인 입장에서 저도 중국 걸 먹고 있는데, 네. 굳이 근데 이 소비자들 여러분들한테는 부탁드리고 싶은 것도 감성적으로 이 선택을 하시지 말고 네. 좀 뭔가 이성적으로 네. 뭔가 딱 따줄 거 따주고 확인해가지고 구매를 해주시면은 정말 건강 지키시는데도 큰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먹어서 건강해지는 식품 이쪽으로 이제 먹어서 건강해지는 식품, 발라서 예뻐지는 상품 많이 만드셔가지고 큐바에 능가하는 그런 좋은 기업이 또 되도록 잘 성공을 더 크게 확장하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두 분을 이쪽 지역에 계신 두 분을 만났는데 하여튼 공통점인 점이 있다면 never too late. 지금 늦은 게 아니다. 그리고 창업도 어린애들만 하는 게 아니다. 창업도 재창업도 되고 창업을 위한 성공 CEO들로서 후배를 위한 투자도 가능하고 창업이 우리의 나라의 경제 전략으로 돼 있는데 그 창업을 너무 20대한테만 기대할 필요가 없다. 이제는 위에서 성공하신 분들이 창업의 후견인이 되시든지 아니면 재창업을 하시든지 후배 창업자들을 수없이 키우든지, 그러니까 이 경제를 리드할 수 있는 이 경영인들의 하나의 몫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이런 힌트를 많이 얻었고요. 그거야말로 정말 굉장히 중요한 기업가 정신이 아닌가, 그런 좋은 이제 계기가 됐다고 봅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시작할 때 우리 부산 지역에서 오신 여러분들한테 선물을 하겠다고 약속한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책을 들고 나온 이유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맨 뒷장에 보면 비틀즈는 우리들에게 굉장히 좋은 음악을 남겼다. 피카소는 우리들에게 너무 좋은 그림을 남겼다. 스티브 잡스는 우리들에게 사과를 남겼다. 과연 우리들은 무엇을 남길 것인가? 이게 제 책 제일 뒤에 결론으로 나왔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강연도 들었고 보니 우리 두 기업인들께서
기업을 만들고 지금 거의 어떤 그 젊은 스타트업 창업자들 못지않게 액티브하게 굉장히 에너제틱하게 열정 충만하게 사업을 진행하시는 걸 보면서 이분들의 미션이 바로 기업가 정신의 핵심이다라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기업가 정신의 핵심은 누군가한테 무엇을 남기는 것이다라고 저도 깨달았었고 바로 그런 이유로 책을 내기도 했죠. 과연 기업가는 기업을 만드는 그 의지 또는 모티베이션, 동기가 무엇이었을까 이런 걸 쭉 공부를 해보면 대단한 기업을 일구어낸 그들의 그 비하인드에는 무엇인가를 남기고자 하는 그 욕심, 야심, 욕망, 그 좋게 말하면은 굉장히 훌륭한 배려의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 기업가 정신이라는 게 무엇을 남기는 것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남길 것인가? 이게 기업을 만드는 하나의 동기부여가 되고 기업을 만드는 역할이 되고 그 자리에 쓰게 되면 아까 앞에 있는 두 회장님도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계셨지만 이건 나를 위한 것만은 아니다. 나의 종업원을 위한 것, 그 다음에 나의 종업원이 만드는 상품을 사서 쓰는 세상의 소비자를 위한 것, 그 소비자들이 모여서 사는 나라를 위한 것, 세상을 위한 것, 엄청난 일을 하는 거죠. 이러한 세상의 가장 소중한 미션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시는 여러분들과 세상의 많은 기업가들의 정신을 일반인들이 충분히 이해해 줄 때 기업가들이 좋은 사람들이 탄생을 하고 그런 사람들 속에서 경제력도 올라갈 겁니다. 저희는 기업가 정신 콘서트를 통해서 최소한 우리나라 속에서 그러한 올바른 정신을 국민들한테 전파하고자 이렇게 모였고요. 앞으로 그런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오늘은 특히 부산에 와서 더욱더 진지한 이런 프로그램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저희는 2달 후에 다음 순서를 준비하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